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다시 2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왔지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가 살짝 부어 있습니다. 잠을 설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오래 신던 구두를 신으려니 끈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발목이 조금 붓는 듯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스스로 위로하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한 혈액 필터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은 몸에서 물과 전해질을 조절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초기에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서 대개 무심히 지나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위험합니다. 증상이 뚜렷할 때는 이미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당연하다. 피곤한 건 나이 탓이다. 약간의 부기는 짠 음식 때문일 거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소변의 변화, 부종,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장 기능 약화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시점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심히 넘기면 결국 투석이나 이식까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단순한 피로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68세의 한 어르신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잠도 잘 못 자며 소변에 거품이 끼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참아왔습니다. 종합검진에서야 신장 기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작은 신호라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은 열심히 체크하시면서도 정작 신장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무너지면 심장, 뇌, 뼈 등 다른 기관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때문에 운동을 줄이면 체중은 늘고 혈당은 오르고 병이 꼬리를 물고 악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심해야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참는 데 능해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돼야 뚜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조기에 발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평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몸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소변의 변화, 아침에 눈이 붓는 느낌, 이유 없는 피로감, 그 작은 단서들이 큰 질병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장의 중요한 역할과 왜 우리가 이 기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2개의 작은 콩 모양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지만 매일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신장은 묵묵히 그 부담을 떠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를 중요한 기관으로 떠올리지만 사실 신장이 무너지면 그 어떤 장기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며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 활성화에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 부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기능이 크게 떨어져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임상적으로 볼 때 신부전 환자 대부분은 갑자기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기능이 줄어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증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무서움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던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수많은 신호탄이었던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생 고혈압 약을 드셔왔고 가끔 무릎이 아파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신장 기능의 80%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몸이 조금 피곤했을 뿐이라 말했지만 그 속에서 신장은 오랫동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장은 마지막까지 버텨내려 하기에 환자 스스로는 이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령에서의 신장 기능 저하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생활 습관과 질환 관리의 실패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어느 정도 약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관리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거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장이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 전체 대사와 순환, 면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작은 이상이 생겨도 결국 전신 건강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2번, 3번 화장실을 가는 게 불편 정도로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그 순간에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발목이 붓는 것도 단순히 오래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쌓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장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숨은 주춧돌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장기의 역할과 소중함을 이해하고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의 첫 번째 경고등, 바로 소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늘 화장실과 함께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의 양이나 모양, 색깔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소변의 변화는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이자 분명한 신호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기능이 약해지면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밤에 자주 깨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새 푹 자던 분이 갑자기 2~3번 일어나게 된다면 단순한 노화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거품뇨입니다. 소변 표면에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지표로 초기에 발견하면 식습관이나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을 세게 봤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무시하면 어느새 신장은 조용히 손상되어 갑니다. 색깔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옅은 노란색은 정상 범위지만 갈색이나 붉은 빛이 섞인다면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요로 감염, 결석, 심지어 암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장 기능 저하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임상 현장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밤에 소변 자주 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져 어느 정도 빈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횟수가 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색과 냄새가 변한다면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야간뇨를 노화의 당연한 현상으로만 보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이를 심혈관계 문제와 신장 기능 약화의 경고로 해석합니다. 진실은 어느 한쪽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이를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소변의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거품뇨를 몇 달 무시하다가 결국 단백뇨가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기에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만약 더 늦었더라면 평생 관리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화장실에서 잠깐 멈추어 관찰해 보십시오. 횟수, 색, 거품, 냄새.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신장 이상이 나타날 때 또 하나 흔히 보이는 신호, 바로 몸이 붓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데 눈두덩이가 살짝 부어있는 경험, 혹은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런 부종은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수분이 혈관과 조직 사이에 머물게 되고 그 결과 몸이 붓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 주위나 발목처럼 피부가 얇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부위에 부종이 나타납니다. 아침에는 눈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 붓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부종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장질환, 간질환, 단순한 피로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때는 부종이 점차 심해지고 소변량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6세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퇴근 후 신발이 답답해지고 발목이 붓는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이상을 알아차렸다면 생활 습관 교정과 약물 치료로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경미한 부종은 단순히 식습관과 활동량의 문제라고 보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고령자의 부종을 신장 질환의 초기 경고 등으로 강조합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종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이를 그냥 그렇다고 넘기지 않고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종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발목이 붓는 작은 변화가 결국 전신 피로, 호흡 곤란, 고혈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붓기는 신장이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양말 자국이 쉽게 남는다고 느끼시나요? 아침마다 눈이 잘 붓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균형을 살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신호, 바로 설명하기 힘든 피로와 기운 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푹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는 금세 지쳐 의자에 오래 앉아 있기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무기력은 신장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걸러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적혈구 생성을 자극하는 호르몬, 즉 에리트로포이에틴, EPO를 분비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빈혈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온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집중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한 70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늘 피곤하고 손발에 기운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혈압과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연세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피검사에서 빈혈과 함께 신장 기능 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지요. 만약 나이 탓이라며 무시했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만성 피로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보지만 다른 학자들은 신장 기능 저하나 심혈관 질환의 전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이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상이라 주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피로가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신호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이 점점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낀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활력이 떨어지면 산책도 덜 하게 되고 덜 움직이니 혈압과 혈당이 나빠지고 다시 신장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작은 피로를 무시하는 것이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 즉 고령에서 이런 증상들을 너무 쉽게 정상으로 여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나이 들면 몸이 피곤한 건 정상이지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증상을 노화 탓으로만 돌려버리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한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눈이 붓고 낮에도 피곤해서 일찍 눕곤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여겨
1년 가까이 참고 지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검진을 받았다면 약물과 식이요법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이처럼 흔한 오해는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야간요, 부종, 피로 같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의학적으로는 신장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내분비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스스로도 때로는 가족들마저도 나이 드셔서 그래요라는 말 한마디로 지나쳐버립니다.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노인에서의 증상 대부분을 정상 노화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연구자들은 질병 가능성을 무시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모든 증상을 질병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화와 질병은 다릅니다. 노화는 자연스럽지만 질병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린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묻혀버리고 발견 시기는 늦어집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의료적 관점만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프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시기를 늦추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습관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당신도 혹시 스스로 혹은 주변 어르신에게서 나이 탓이지 뭐라는 말을 자주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작은 불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의 구조적 이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으로 왜 특히 60세 이후에 신장 질환 위험이 커지는지 그 주요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를 넘기면 왜 신장 질환 위험이 높아질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나이와 함께 누적되면서 신장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습니다. 마치 수도관의 압력이 계속 세게 걸리면 관이 점차 약해지고 새는 것처럼 신장의 모세혈관도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실제로 만성신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둘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신장의 여과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를 당뇨병성 신장병이라 부르는데 60세 이상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4세 남성 환자분도 당뇨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신장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셋째, 약물 사용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복용하는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건강보조제까지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흡연, 비만, 고염식 같은 생활 습관도 신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나쁜 습관까지 겹치면 신장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노화 자체가 신장 기능 저하의 주범이라고 강조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생활 습관과 질환 관리가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진실은 두 가지 모두입니다. 나이는 피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위험 요인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고 당뇨를 조절하며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혈압을 재고 식습관을 조금만 조절하는 습관이 결국 신장을 수년, 수십 년 더 지켜줍니다.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이라는 현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 식탁에서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즉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탁은 곧 약이라고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데도 음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와 대사 기능이 달라지고 신장은 더 쉽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식습관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염분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느라 지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식단에는 김치, 젓갈, 장류처럼 나트륨이 높은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을 세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실제 섭취량은 기준치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국물은 적게, 김치는 조금만, 양념장은 가능한 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을 지키는 데 필수지만 과다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줄이면 근육 손실이 오히려 빨라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중 1kg당 하루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약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요한 건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다양하게 섭취해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셋째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시금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을 보호해 신장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보리차, 녹차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나친 허브 보충제나 민간요법은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는 콩은 신장에 나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정량의 콩 단백질은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신장 보호에 이롭습니다. 다만 이미 신부전이 진행된 환자라면 의료진과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식탁은 매일 하는 치료라고 설명합니다. 약은 하루 몇 번이지만 음식은 매 끼니마다 몸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환자분들이 몇 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까지 개선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을 돌아보십시오. 소금통을 멀리하고 단백질은 균형 있게, 채소와 과일은 색깔별로 다양하게 담아보는 것. 그렇게 작은 변화가 신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 속에서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일상의 습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신장을 지키는 약이라면 생활 습관은 신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째,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1, 5리터 정도를 목표로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둘째,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키고 이는 곧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체중을 5kg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면서 신장 수치가 호전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자주 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한 산책과 식단 조절이 해답입니다. 셋째, 약물과 보조제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이 장기간 신장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또 일부 건강보조제나 한방약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혈압, 혈당 체크입니다.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집에서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신장의 혈관을 좁히고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술은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학계에서도 소량 음주의 안전성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약화된 분이라면 적당한 음주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이 신장을 지킵니다. 실제로 하루 30분 걷기, 물 한 컵 더 챙기기, 진통제 줄이기 같은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결국 당신의 신장을 만들고 무너뜨립니다.
지금의 습관이 내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작은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5세 남성으로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소박한 생활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피곤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여쭤보니 최근 몇 달 동안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고 아침이면 발목이 붓는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지만 저는 바로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크게 놀라며 이렇게 심한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증상이 아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저 피곤하거나 다리가 붓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장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거품료를 몇 달간 무시하다가 심한 단백뇨와 빈혈로 입원하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피로와 식욕 저하를 단순한 노화라고 여겼다가 결국 응급실에서 급성 신부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처음에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학계에서도 이런 환자 사례는 늘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노화로 보고 어디서부터 병으로 봐야 하는가? 하지만 임상에서 느끼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신장 질환은 한순간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경고들이 무시될 때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신호를 포착하는 것이 곧 예방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신장이 위험하다는 명확한 경고, 즉 즉시 진료가 필요한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붉은 빛이나 갈색빛이 뚜렷하다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방광염일 수도 있지만 신장질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없는데도 혈뇨가 보이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급격히 심해지는 부종입니다. 아침마다 눈이 심하게 붓거나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는 경우,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신장이 더 이상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피로와 식욕 저하입니다. 단순한 피곤함과 달리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운이 없거나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면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세 여성분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소변이 붉게 변한 걸 보고도 며칠간 참고 지내셨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이미 신부전 초기 단계로 진단받으셨습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더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는 건 너무 늦다고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무조건 검진을 자주 받는 건 과잉 진료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제가 체감하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보이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의심되면 확인하라입니다. 검사를 받고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이 뒤늦게 큰 병을 알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신장이 약해졌더라도 작은 생활 습관 변화와 조기 대처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따뜻한 결론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작은 변화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며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의 변화입니다. 국물은 조금 덜, 채소는 조금 더, 소금은 조금만 줄여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작은 조절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 진통제를 줄이는 것,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리고 동시에 심장과 뇌까지 지켜줍니다. 셋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피검사와 소변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은 곧 안심과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변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난 뒤 다시 활력을 되찾아 손주들과 놀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안심 속에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소금을 한 숟갈 덜 넣는 것, 산책을 10분 더 하는 것, 약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년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고마움을 표현할 것입니다. 피로가 줄고 붓기가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킬 수 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용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 걱정 없이 산책을 하고 식탁에서 맛있게 음식을 즐기며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그 모습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